안녕하세요. 네, 신동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FTA 협정 및 법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인드 맵이죠. 이거 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표지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목차를 보시면은 제3편에 원산지 증명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산지 증명 제도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이 상품에 대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인지 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했고 그게 바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고, 그래서 원산지 결정에 따라서 이 물품이 원산지다라고 문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데, 이 원산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뿐만 아니라 이를 수반하는 다른 서류들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자, 내가 만약에 EU로 어떤 물품을 수출한다. 공작기계를 할게요. 공작기계. 자, 물품 수출합니다. 그래서 A라는 자가 이 물품에 대해서 수출합니다. 공작기계. 물품은 뭐다? 공작기계다. 한EU FTA 협정을 보니까 이 공작기계에 대해서는 EU로 수입이 될 때 8%가 아니라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TA 협정 세율 적용 대상이죠. 자, 보면은 이제 이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비용이 있을 겁니다. 공작기계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들. 그럼 뭐 전동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고무링,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자동차, 컴퓨터, 그죠? 제어판도 있을 것이고, 삐삐삐 눌러서 하는 제어판, 그 다음에 공구도 있을 겁니다. 공구도 여러 가지 있을 거겠죠? 자, 수많은 게 있을 겁니다. 공작기계 하나 만들 때.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물품에 대한 자재 명체서죠. 뭐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자, 근데 이 A라는 자는 공작기계에 대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업자예요. 자, 그래서 전동기라는 것은 B라는 저로부터 받고요. 고무링은 C로부터 받고, 얘는 D라는 저로부터 받고, 공 같은 경우는 수입입니다. 수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B, C, D가 있을 것이고, 공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는 거죠. 그 B, C, B라는 자는 전동기를 공급하고, C라는 자는 고무링을 공급하고, 이제 D라는 자는 공구를 공급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 공작기 같은 경우는 HS 코드를 만약에 레이저 머신을 한다. 레이저로 공작하는 기계다. 그러면 얘는 8456호의 HS 코드가 해당이 됩니다. 8456호. 그렇죠? 그래서 이 전동기에 대해서 BOM이 있으면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산지를 판정하니까 공작기계가 원산지가 어디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때 보시면은 이 8456호에 해당하는 공작기계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보면은 뭐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여러 가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전동기에 대해서 원산지가 어딘지 얘는 수입이니까 원산지는 역외산이고 얘는 역외산이죠? 역외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부가가치 기준 등 할 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로 인정되면 이 물품 가격만큼 부가가치 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어딘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B라는 자는 한 EU FTA상 전동기, 즉 8501로 해당하는 전동기가 원산지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PSR 원산지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품을 공급을 할 때, 전동기를 공급할 때 B가 A한테 공급한 전동기가 한 EU FTA상 원산지가 우리나라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만약에 우리나라면 부가가치 기준할 때 이만큼 원산지가 산정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원산지가 이렇게 산정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원산지가 산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확인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뭘로 한다? 이게 바로 뭐다? 원산지 확인서다. 원산지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이 물품을 공급하면 B라는 자는 A한테 세금내서 발행하겠죠. 그리고 이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라면은 원산지 확인서에다가 이 내가 공급하는 전동기 8501 XX에 해당하는 전동기가 원산지가 우리나라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즉 요것만 해주는 거예요. 원산지가 어디다. 내가 공급하는 물품의 원산지 한 EU FTA상 원산지가 어디다 라고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원산지 확인서입니다. 확인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 원산지 확인서가 있는데 원산지 확인을 해주는데, 근데 B라는 자는 A라는 자한테 B라는 물품 전동기를 1년 동안 계속 공급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공급하는 시기, 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기 때마다 원산지 확인서를 동일한 걸로 계속 해준다? 너무 귀찮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원산지 포괄 확인서, 1년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내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가 계속 우리나라다라고 해준 게 바로 원산지 포괄 확인서입니다. 그럼 한 장만 있으면은 1년 동안
계속 공급해도 한 장만 있으면 전체를 다 포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뭐다? 한 장만 발행하면 된다. 바로 원산지 확인서다. 한마디로 뭐야? 로컬 원산지 증명서예요. 국내 원산지 증명서다. 이게 바로 원산지 확인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념이 원산지 소명서가 있어요. 원산지 소명서. 자, 케이스를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있는데 A라는 자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제조하지가 않습니다. 제조하지 않고 상사예요, 상사.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만 하는 상사입니다. 제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구매를 해야겠죠? 얘는 B라는 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합니다. 뭐 공작기계를 얘는 제조자. 공작기계를 B라는 자로부터 구매를 해가지고 이 물품을 A라는 자는 EU로 수출을 합니다. EU로 수출을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제조자 아니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BOM 있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물품을 사가지고 수출하는 겁니다. 얘는 수출자, 즉 수출자죠. 상사니까 수출자.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EU에 있는 자가 야 빨리 원산지 증명해줘. 이제 우리가 8%에서 0% 받지. 재촉합니다.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BOM이 없어요. 그죠? BOM을 얘가 왜 줍니까? 미쳤습니까? 왜 줘요? 물품인데 원가가 다 나오는데 이걸 왜 줍니까? 안 줘요. 절대 안 주죠.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A라는 자는 B라는 자한테 원산지 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뭘 줘요? 뭐다? 원산지 확인서.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원산지 확인서를 주면은 이 공작기계에 대한 원산지가 우리나라다. 한 EU FTA 이상 우리나라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원산지 확인서를 받으면은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얘한테 원산지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제 소명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소명서는 뭐가 있냐? 만약에 이게 한 아세안 FTA다. 한 아세안 FTA다. 아세안 국가로 수출된다. 한 아세안 같은 경우는 뭐다? 기간 발급입니다. 그래서 A라는 수출자는 우리나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다가 수출하는 공작기계에 대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BOM, 제조 공정도, 그쵸? 그 다음에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우리나라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돼. 그쵸? 근데 얘는 지금 BOM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줘가지고 세관 또는 상공회사가 제출해야 돼요. 근데 얘가 이 BOM을 주겠어요? 안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단순히 세관 또는 상공회사다가 A라는 자는 원산지 증명 신청을 합니다. 기관 발급이니까 신청을 하게 돼요. 하지만 BOM 제조공도 원산지 관련된 서류 없어요. BOM 있을 수가 있으니까 B한테 다 있는데 어떻게 줘?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자는 B로부터 이러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판정할 수 있는 서류들을 세관에 제출해야 되는데 얘는 제출할 수가 없어요. 수출자니까. 그래서 어떡하냐? 이 제조자가 물품에 대해서 BOM, 그다음에 제조 공정도, 그다음에 원산지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원산지 소명서를. 그렇죠? 원산지 소명서에는 물품에 대한 단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소명서는 어떻게 한다? 신청은 얘기하지만 B라는 제조자가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서류들을 B라는 자가 세관한테 직접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안 통하고 직접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B라는 자가 그럴 수가 있겠죠. 어떻게 세관 또는 상공에서 어떻게 믿고 줘? 만약에 얘가 제출한 서류들을 얘한테 주면 어떡해? 그럼 내 원가가 다 노출되니까.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런 것들을 받은 이런 세관 또는 상공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이런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은 그 FTA 관련 법상 최대의 벌금 또는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죠?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요. 절대 안 줍니다, 얘한테. 그죠? 그래서 이게 신청했죠?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 판단한 다음에 세관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은 얘가 이제 그 원산지 면서를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원산지 소명서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산지 확인서는 단순히 이 물품 원산지가 어느 나라다라고만 해주는 것이고, 원산지 소명서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이 물품이 BOM도 따져보고 부가치기준도 따져보고 세번 변경도 다 따져보니까 원산지가 우리나라다라고 소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품을 수출만 하는 자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물품 BOM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조자만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 소명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쓰는 게 바로 원산지 소명서다. 그래서 원소명서 같은 경우는 대충 보면은 딱 있고, 이제 물품에 대한 수출자, 생산자 그런 게 다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물품에 대한 그 가격이 나와 있어요. 가격.